오늘장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강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장 수급부터 말씀해 주세요. 오늘 키맨은 어딘가요? 예, 오늘 키맨은 외국인으로 정했습니다. 네,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고 외국인이 역시 오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뉴욕 증시와 좀 외국인 매매 동향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금요일 마감은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그 우려감들이 좀 믹스가 좀 됐죠. 쉐브론의 어떤 실적 악화부터 시작을 해서 원재재 가격의 급락,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러한 어떤 향후 재정 전략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좀 믹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오늘장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일정 부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외국인 매도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면 매도 막판에 많이 좀 줄여놨죠.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규모는 제한적이었네요. 외국인이 매수한 쪽과 매도한 쪽 점검해 볼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115억 매수, 그리고 또 유통업종이라든가 통신업종, 건설, 운수창고 쪽에 대해서는 좀 매수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운수장비 쪽에 대한 대량의 매도가 좀 들어왔죠. 한 880억 정도 외국인 좀 매도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운수장비 자동차주에 대한 매매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부터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 수급 특징주 쪽은요, 현대차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좀 낙폭을 줄여줄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을 마쳤거든요. 네, 자동차 쪽은 계속 점검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직접적인 영향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연비 과정에 따른 어떤 리콜 영향, 이 부분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좀 브랜드 인지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확대 해석이 되는 듯합니다. 거기다 또 원화 강세의 추세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실적 둔화 우려감을 자극한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가 좀 추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좀 지난주 하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리콜 사태에 대한 대응을 확인하고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로 오늘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좀 요인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오늘까지 현대차에 대한 매도로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 매도 지속, 반면에 기아차에 대한 매도는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도가 공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종목별로 부품주 일부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래도 수급이 좀 괜찮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종목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컨센서스가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일부 하방 경직을 다지는 일부 극소수의 자동차 부품주가 있다선 하더라도 그 영향력에서 비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중장기 투자자는 무척 괴로운 어떤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단기적인 대응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66,000원의 1차 주봉상의 추세, 58,000원의 2차 주봉상의 추세마저 오늘 7% 개파락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요. 58,000원과 6만 원 사이가 이제는 기술적인 저항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게 되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중기 투자자들은 추세가 좀 꺾인 것을 좀 인정을 하고요. 반등 시 너무 비중이 많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낙폭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다하기 때문에요. 오늘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낙폭 과대 업종으로 해석이 좀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반동을 겨냥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 너무 호흡을 길게 가지 마시고요. 1박 2일 정도의 어떤 짧은 매매만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기 투자자라면 이 추세가 꺾였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좀 뼈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고 정리해 주셨네요. 수급이다비다 최강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